교수님. 네.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어떻게 시간 돼요? 저요? 어디를 가긴 하는데 뭐가 있나요? 네? 뭐가 있나요? 아니 교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제가 지금 이번 다른 거의 11월 거의 첫째 주까지는 완전히 풀이어가지고. 아 요번 주 말인데? 그러니까요. 저건데? 월요일 30일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요. 31일까지 거기가 11월 5일까지 완벽히 풀이. 31일 날이요? 네. 아 그건 안 되는데. 교수님만 시간 맞추면 되는데. 잠깐만요. 교수님들 다 모이신 거예요? 아, 제가 어쨌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일정을 미리 주시면 미리 주시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금 미리 하는 거죠. 저한테는 보통 한 3주 전에 얘기해 주시고. 요번 한 번만. 이상하면 1년을 최소 내면 2년 전. 알았어. 아 나보다 더 제가 해야 지금 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4월까지도 일정이 있네요. 보통 6개월 전에도 잡는 분이 아 나도 일을 살겠으니까 나는 특히 연말은 장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행사가 12월 많아요. 달에는 네. 약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예. 난 아예 12월 달은 풀어져 있어. 어떻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교수님이 마치면 네. 장소와 시간을 먼저 주시면 제가 저기 네. 당연히 7시. 저녁 7시 31일 우선 저장을 해놓고 그날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학기가 어디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 네. 잡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한 분이 또 아직 안 오셨네. 아니 왜 올라온다는데 편의점 들어서 올라온다는데 저희 출석 이 막간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 8시 반부터 체크가 되는구나. 오케이. 자, 회원가입 이제 하셨나요? 자,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다시 키워드 검색 광고 들어가시면 저 키워드 도구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그인 하신 뒤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키워드 도구라고. 그냥 네이버 검색 광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다시 봐드릴게요. 세금 계산서 여기까지도 다 입력해야 돼요. 아, 원래 입력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죠? 그러면 그냥 개인 사업을 그리고 플러스 32선 32상 130. 시작하네.
AI 쓸려가지고 AI 3724 1번 한번 더. 너무 숫자 조합하셨어요? 12살. 네. 3724 10. 그럼 이거 지금 기본 이름 이거를 기본이라고. 비밀번호 뭐예요? 724. 그거는 특수문자가 들어가요. 그 작업 그걸 작업 724. 근데 뒤에 뭐 하나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표 하나 붙일까요? 네,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세요. 핸드폰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 빨리 형 가르쳐줘. 회원가입 다시 하시고 AI야. 724.
이거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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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원가 집에 가서 다시 해주세요. 비번 찾기로 해가지고 이거 잘못 들어가요. 칠, 사, 육, 칠, 사. 저기 그냥 그거 37이니까 올려보려고. 아니 올려보려고 아니 열장 한번 찍어보려고. 우리 머리 하얀 빠대. 어디서 올리냐?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서. 네 여기서 해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집에 가서 해. 근데 나는 문제가 내가 이거 좀 끝나는지 여쭤볼 건데 여기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 메일로 보내야지. 여기 네이버 여기 어디요? 폰에 네이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에서 폰에 나 네이버 있어 여기. 네 거기다가 내 거에다 올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다음으로 하든가 네이버로. 소리가 안 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거를 할 줄 몰라서. 네 설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 창에 이제 로그인 되셨으면 키워드 도구라고 하얀색 버튼이 가운데 우측에 있어요. 네.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누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 도구 창이 나오나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검색해 보는데 자, 한번 파주 맛집 한번 검색해 볼까요? 띄어쓰기 우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진 맞지? 네.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5개 키워드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파주 맛집 조회수 보이세요?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파주 맛집 조회수가 모바일로 17만 7천. 네. 엄청 많이 검색하는 거예요. 파주시 맛집 하니까 1240. 네. 경쟁률 차이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걸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추측해서 키워드를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파주시 맛집보다 파주 장어 맛집이 훨씬 조회수가 높아요. 근데 보세요. 파주 소금장어 맛집 하니까 10개밖에 없어요. 조회수가. 네. 그만큼 사람들이 검색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썼을 때 노출될 확률도 높아요. 아무도 안 쓰니까. 아,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쓰니까 조회는 조금밖에 안 하지만 저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주의 소금장어 맛집을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지 않고 저 단어를 검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 저 네. 정도면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빈도가 낮다는 거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 키워드라는 건요. 경쟁률이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다 숫자로 보이잖아요. 높은 단어를 내가 처음부터 베팅을 해도 난 노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경쟁이 없는 제일 낮은 거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출발. 네. 계속 저걸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저걸로 출발해서 12하 별도에 나 노출되네? 100짜리로 가볼까? 500짜리로 가볼까? 1000짜리로 가볼까? 만짜리로 아까 가볼까? 얘기하신 그거. 레벨업. 레벨업. 네, 레벨업. 이해 가셨죠? 네, 네. 자,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약간 이런 막 생것들하고 해봤자 우리 승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출발하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이게 네이버에서 원래 광고주들이 돈 주고 키워드 광고할 때 보는 조회수예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에서 무료로 저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을 해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키워드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거 같은데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감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는 건 뭐예요? 팩트, 사실, 증거.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증거를 확보하고 저렇게 검색해서 내가 노출할 수 있는 단어의 어느 정도 양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키워드 조합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썼던 거에서 오류가 있죠? 자, 어떤 오류가 있냐? 파주 장어 맛집이요. 7,000뷰나 돼요. 파주 소금 장어 맛집 하니까 10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소금 장어 맛집 이런 거 넣어줘야죠. 네. 왜냐면 나는 이걸로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죠. 7,000이면 센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초보자가 갈 만한 단어 무조건 1,000뷰 이하. 저는 아예 처음 출발할 때 100뷰, 500뷰 이하 이렇게 말해요. 네. 어려우니까. 노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바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PC. 이게 뭐냐면 월간 검색수. 한 달 동안 PC로 몇 명이 검색해요? 모바일로 몇 명이 검색해요를 팩트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팩트로.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준을 잘 보시면 자 PC로는 11,000밖에 검색 안 하는데 모바일로 얼마나 검색해요? 몇 배나 돼요? 17배 되는 거죠? 네, 16배. 네, 16배. 자, 이게 뭐예요? 모바일 온리. 이제는 사람들이 검색도 모바일로 대부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블로그는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팩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수치로 보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내가 A라는 단어로 해서 노출시켜서 몇 명이 들어와? 이 확률 싸움인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저렇게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다. 데이터 갖고 다. 네, 데이터로. 똑똑하게 마케팅하면 전략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사전 소금장어 맛집 같은 거 하면 어떤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게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걸 검색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길 가려고 검색하는 사람밖에 없어. 네,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소수가 검색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 고객일 확률이 높다. 다만 고객.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세부적인 키워드일수록 방문자 수가 더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정확도는 높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 세부적인 단어들의 연관도가 있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기 너무 좋게 네이버가 뭘 해주냐면 여기 보이세요?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 597개 써있나요? 여러분들 숫자 다를 거예요. 1000개까지도 나오고 뭐 몇백 개도 나오고 숫자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5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죠? 네. 이 5개 키워드를 검색한 그 사용자들이 A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B도 검색하는 그런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지금 네이버가 자동으로 이렇게나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행신동 맛집 했어요. 그럼 행신동 맛집으로 몇 개 나오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다 행신동 맛집 해서 조회하기 눌러봤더니 585개나 추천해줘요. 그럼 뭐예요? 행신동 맛집을 클릭하는 사람들이 저런 단어들도 같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나랑 관련 있는 단어도 있지만 관련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했어. 근데 연관 단어에 거기에 뭐 완전히 생뚱맞은 뭐 문화센터 이런 게 연관 검색어에 떠요? 아니면 오토바이 막 이런 게 떠요?
연관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런 단어가 뜰 수도 있어요. 왜? 핸드폰 케이스 찾는 그 타겟이 오토바이 타는 타겟이랑 똑같아서 오토바이 검색하다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하면 연관어표에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관이 아예 없는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려는 그 사용자 분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검색하는구나라고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면 행신동 맛집하고 검색했더니 여기 뭐가 떠요? 점심 메뉴 추천 이런 거 떠요. 맛있는 음식 추천. 서울흥 맛집, 행주산성 맛집, 원흥역 맛집. 위치가 다 비슷한 건 맞나요? 쿠쿠라는 데가 행신동에 있나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네. 거기가 그 동네에 있는 것 중에 쿠쿠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좀 유명한가 봐요. 여기 보면은 다 야식. 행신동 맛집 찾는 사람들이 야식도 검색을 하나 보죠. 저녁 뭐 먹지 이런 것도 검색한대요. 재밌죠? 네네.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사용 언어. 네. 우리도 생각도 못했는데 저런 데서 막 추천해줘. 그럼 우리는 그 단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죠. 당연히 써요. 이해 가셨어요? 키워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잖아요? 마케팅이 너무 쉬워. 콘텐츠 만들 때도요, 이거 보면요,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생기지 않으세요? 여기 봐봐요. 아, 파주 가볼 만한 곳으로 우리 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주 그 장어 맛집을 하시는 달릴리 농원이에요. 그러면 파주 장어 맛집 해서 파주 가볼 만한 곳 추천해가지고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장어 먹으러 오세요. 쇼핑 끝나고 장어 먹으러 오세요. 이런 포스팅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쇼핑 금강산도 식후경 해가지고 쇼핑 후에 먹방 이런 식으로 포스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주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도구를 보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테고리에 대해 이해하라. 내가 속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화해 농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내가 카테고리에 어떤 단어의 조합이 많이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아, 나라는 사람을 찾을 때 이런 걸로 검색해서 나를 찾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감으로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 저도 거짓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왜? 이 숫자는 제가 검색해 본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거지. 제가 아무리 강사여도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는 없으면 모르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이 조합 안에도 아까 키워드 도구를 한 번만 검색해 봤으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측되고 거기 있는 단어 중에 너무 경쟁률 높지 않은 걸 선정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제목을 탄생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탄생된 어떤 키워드의 조합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영대 경영학과도 될 수 있고 경영학과 마케팅도 될 거고 경영학과 수업도 될 거고 이런 식의 조합 키워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 키워드들을 본문에다가 적절히 잘 섞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본문에다가. 네. 네. 그래서 노출하고 싶은 단어는 본문에 2-3번 정도 써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만 있고 본문에는 아예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 저 노출이 떨어지는 확률이 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 아까 문맥에 맞는 단어들 많이 넣으라고 그랬죠. 카페면 커피, 아메리카노, 라떼, 메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보냐? 아까 키워드 보급창에서 연관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 단어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블로그라는 그 매체에 하루에 올라가는 글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블로거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가 고르죠. 이해 가세요?
당신은 글을 정확도 있게 썼어? 연관도 있게 썼어? 문맥에 맞게 썼어? 이걸 로봇가 골라요. 그 로봇가 고르는 기준이 뭐냐? 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맞게. 네. 문맥에 맞는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의 조합들이 그 글 안에 잘 적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맞구나. 근데 아까처럼 제가 카페에 대해서 제목 써놓고 생뚱맞게 막 문구방 얘기만 하니까 문구 얘기만 하니까 너는 문구를 얘기하면서 무슨 저걸로 노출하려고 그래? 그건 노출 안 시켜줘. 제외. 대신 내가 문구 얘기하려는데 문구 얘기하면서 펜 얘기도 하고 호치키스 얘기하고 메모장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거 문구 얘기하는 거 맞네. 합격. 이렇게 컴퓨터가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글쓰기의 역량인데 주제에 맞는 글을 쓴다. 기본적인 역량인데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드린 키워드 도구라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 키워드 도구는 반드시 회원가입까지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 내가 조합 키워드로서 이거를 꼭 써야 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본문에 두세 번 정도 써준다. 네. 아무리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써주는 게 좋아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뭐 글을 쓴다면 오늘은 서양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하러 왔어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건 블로그 마케팅인데요. 마케팅 수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저 지금 단어 조합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글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제일 중요한 글의 제목과 키워드와 주제 선정만 되면 그 다음에 내용 선정하는 거는 주제에 대한 근거와 이제 연관도 있는 문맥에 맞는 글을 쓰는 거. 이게 다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국어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키워드에서의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노출이 안 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원리는 키워드다. 블로그는 키워드가 거의 90%.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거. 글 사진 할 때 밑에 글이 위에 사진을 설명한다. 네. 처음 시작할 때 글의 개요를 쓰고 글 사진 하면서 그 조합에 맞춰서 써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노하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썼어요. 쭉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글감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첨부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첨부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하나하나 버튼의 순서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SNS 사진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써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SNS 사진 누르면 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서 불러와서 사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추천드리지 않느냐? 네이버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본을 취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모든 검색 엔진이 그래요. 구글이 왜 자꾸 사람들 고객 데이터를 모아요? 자기가 강력한 강자가 되려고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사진과 영상 이런 걸 딴 데서 퍼와서 링크를 올리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오리지널로 직접 업로드하는 걸 원해요. 그래야 내가 계속 데이터를 확보하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거는 추천하지 않고 그 옆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있죠? 동영상 누르면 잠깐만요. 사진이 없어졌어요. 작아져요. 자, 사진이 먼저 1번에 있어요. 사진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 있는 또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불러와서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내 사진의 원본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나 너무 큰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그 수동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작은 사이즈를 늘리는 건 비추. 왜냐면 다 깨지니까. 네. 처음부터 사이즈가 적어도 가로 픽셀이 400픽셀 이상 되는 사진을 쓰셔야 돼요. 되셨나요?
지금 한번 출석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동환님. 이거 왜 X표 떠요, 여기? 어플을 안 쓰시나 봐요. 재진님도 X표 뜨고. 출석 전자 체크, 충전을 출석 체크. X. 아, 네, 이거는 까셔야 돼요. 그 수기로 체크하는 것보다 이걸 해야 돼서. 김복수님. 이것도 아이폰이라 안 되나 보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목님, 유재진님, 이택규님, 최문희님, 공산. 무슨 깔았는데요? 팔았어요? 아, 네. 그러면 자동 소개될 텐데. 학번 동아님, 동아님 학번이 2022 21064. 최은실님. 아, 저기 애기 때문에. 네. 못 못 오시고. 아, 오십니다. 맞다. 남편 저기. 네. 교수님한테 문자 아, 보내. 저한테 왔어요.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 욕 먹을 뻔했네. 말씀 안 드렸다고. 저한테 왔어요. 함영현님 듣고 계시고, 조수연님 듣고 계시고. 조기현님 앞에 있어요. 줌에 왜 들어오셨지? 저도 아까 이거 아, 켰다가 아니요. 지금 제가 이름 부르는 분 중에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은영님, 이상희님, 이현미님, 정은님, 정호진님. 안 계시죠? 네. 자, 이제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이제 앞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사진은 내 핸드폰이나 PC에 있는 사진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메뉴고요. SNS 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동영상을 원본을 올려주는 걸 당연히 네이버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여기 버튼에 동영상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동영상 추가하면은 여기에 이제 영상 같은 걸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는 영상이 없겠죠? 없어요. 영상이 있으면 바로 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거기에 뭐 동영상 제목을 넣어라 뭐를 넣어라 하는 거에다가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면 바로 이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스티커 이런 거는 뭐 많이 쓰시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인용구 많이 씁니다. 인용구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거 모양 블로그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죠? 예쁜 거. 이런 건 그냥 꾸미기 용도인데 강조하실 때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라서 잘 쓴 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인용구들을 많이 활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서 그걸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이라고 있는데 저는 구분선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단 나누고 뭔가 이제 강조하고 할 때 구분선 같은 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양은 여기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장소. 장소는 꼭 하셔야 돼.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리뷰하신 분들 막 선물도 주고 이런 이벤트도 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러면 반드시 지도 삽입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그 지도 삽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도 정보를 볼 때 블로그 리뷰를 참고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닷컴 회사 운영하잖아요. 사람닷컴 검색하면 여기 플레이스 있죠, 여기. 플레이스.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지도 정보 뜨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리뷰라고 있죠. 여기 블로그 리뷰 네, 있죠. 네. 이렇게. 지도를 삽입한 글들이 저기 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벤트를 하실 때 이렇게 이벤트를 같이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저기 오신 분들이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전 제가 지도 삽입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제 블로그에 와서 아니 제 지도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여기에 리뷰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해둔 게 많아요. 뭔가 행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아 여기 파는 데구나 알 수 있겠죠. 날짜 나오고 리뷰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장소를 지도 삽입을 꼭 해준다. 그리고 리뷰를 쓰시는 분들께도 요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 삽입하는 방법은 장소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본인 주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도 등록이 돼 있는 플레이스 등록이 돼 있으면 지명만 입력하셔도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 정보를 주소만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다 이렇게 바로 주소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소에 있는 사업장이 이렇게 쭉 뜨고 거기 있는 것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도는 반드시 삽입을 해준다. 그리고 저기 또 하나의 노출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를 쓰면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지도 탭에 가서 내 리뷰가 소개되죠. 그러면 나와 모르는 낯선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까요? 줄까요? 늘죠. 그런 확률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도 삽입은 꼭 필요한 부분에 넣는다. 지도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링크 있죠, 링크. 링크는 말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직접 내가 URL을 집어넣으면 그 URL을 불러다가 이렇게 썸네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클릭하면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저기에 어떤 게 응용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용실을 해. 예약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네이버 예약 링크를 저기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난 쇼핑몰을 해. 난 주문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쇼핑몰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나는 공동구매를 해서 물건 주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주문서 링크를 저기 넣을 수도 있고. 나는 홈페이지로 오는 게 목적이야. 그럼 홈페이지 링크를 저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링크는 그렇게 활용된다. 그러면 링크는 이렇게 링크 버튼 누르고 이 검색창에다가 직접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면 파일 있죠? 블로그는요, 진짜 멀티미디어 활용이 잘 돼요. 파일 첨부에다가 진짜 한글 문서, 엑셀 문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설치 파일 이런 거 웬만한 파일들, 물론 모든 확장자가 되진 않지만 웬만한 파일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그 글 같은 거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팜플렛 정보 같은 걸 넣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파일이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세한 그 팜플렛 정보는 요거 클릭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의 자료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강의 자료 파일로 올려놓고 저기서 바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하면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다 보내줄 필요 없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파일이에요. 그다음에 일정은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며칠 날 몇 시 시작해서 언제 어디 장소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런 거 넣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활용이 되냐면 요즘은 그 블로그 통해서 거기서 바로 참가 신청 받고 뭐 모임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일정표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옆에 소스 코드 같은 거는 거의 여러분들 쓸 일이 없고 표 보면은 표는 이렇게
원하는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데 거기 안에서 표가 꼭 필요해. 그러면 그려 넣을 수 있는데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표 누르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추가하고 빼고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생성이 돼요. 셀병합, 행분할, 열분합, 너비맞춤. 우리 엑셀 파일 하듯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기능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수식도 거의 쓸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톡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결해놨으면 좋은데 안 돼 있을 확률들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놔가지고 이게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로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입력해 놓으면 이제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다이렉트로 답변을 주고 해가지고 거래가 바로 성사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톡톡이라는 메신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켓은 실제로 블로그 마켓이라고 생겼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마켓용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건데 간략한 버전의 블로그 마켓이 지금 네이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은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글감이라고 있나요? 글감? 내 모먼트는 짧은 숏 영상 같은 건데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하실 것 같아서 패스하고 글감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는데 사진 10장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10장 사진 채울 수는 없어. 그러면은 그냥 사진에서 이렇게 연관도가 있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끼워 넣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책이라고 있죠? 책 제목만 검색하면 이렇게 책을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사람들은 바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네티즌 리뷰에 책 리뷰가 넘어가서 그 책을 사려는 사람들이 내가 쓴 리뷰를 보고 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감에 내가 쓰려고 하는 리뷰의 주제랑 맞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삽입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글이 여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처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옆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쇼핑. 자, 쇼핑. 제가 지금 북커버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제가 팔고 있는 상품명을 여기다 검색했더니 이렇게 바로 떠요. 이 저희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탭에서 내가 리뷰하려고 하는 우리 자사 제품 같은 걸 걸어놓으면 저렇게 눌러서 바로 들어가서 구매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김성국 대표님도 다 스토어 하지 않으세요? 막 물건 파잖아요. 그죠? 배송받고.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뉴스도 있어요. 뉴스 예를 들어서 뭐를 검색해볼까? 롯데월드 한번 해볼게요. 자, 뉴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기사가 최신 기사가 다 뜹니다. 그럼 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다가 뉴스 원본 출처를 딱 밝힐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이게 이제 글감입니다. 그래서 글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사용자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내가 사진 올리거나 소스 올린 게 옆에 이렇게 쭉 뜨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소스를 선택하고 취소하고 삭제하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기능이고 그냥 미리 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파일을 블로그에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템플릿은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템플릿이 모바일이랑 PC랑 갈 때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건 직접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블로그에 있는 각각의 메뉴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하실 때 여기 볼게요. 글쓰기를 하실 때는 본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커서가 깜빡이면서 창이 열려요.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겠죠. 하는데 이제 글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볼드체, 뭐 색깔 넣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각각의 이 글 쓰는데 옵션을 클릭하시면 그 옵션이 세부 옵션이 여기 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글씨체를 바꾸거나 뭐 글씨 크기를 바꾸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의 이런 곳에서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하는 거랑 똑같죠? 볼드체, 뭐 기울임체, 뭐 밑줄, 뭐 등등, 글자 색깔 바꾸는 거, 음영 넣는 거 등등. 그런 거는 각각의 글쓰기 창 본문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문자도 여기 클릭하시면 특수 문자 여기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주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글 쓰는 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글 쓰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블로그를 해봤더니 가장 가독성이 높은 형태의 글이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글 쓰고 사진 했죠.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진 이 밑에다 제가 3줄 정도 썼어요. 2-3줄 정도. 그리고 여기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띄었었어요. 이 사진 쓰고 글 쓰고 띄었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진에 대한 설명 쓰는지 구분해 주려고. 네, 깔끔하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닥다닥. 그러면은 여러분들 볼 때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석을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보기가 좋다. 그래서 저 쓴 거 보실래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가볼까요? 보면 뭐 3줄에서 5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개요죠? 나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썼죠?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클럽에 대한 소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책 표지 쓰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이었고 썼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썼어요. 이해 가시죠? 위에 사진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 사진 내용 해서 지금 거의 사진 10장 가까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정도 썼네요. 거의 10장 가까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링크.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링크나 지도나 글감잡이 같은 건 하단에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밑에 쪽에. 5분의 4에서 5분의 5 정도 이상 넘어가서.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상 같은 걸 막 중간에 삽입해요. 뭐 예를 들어 지도 같은 거 중간에 삽입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지도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지도만 알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다가 지도 클릭해서 이탈해버리죠. 내 블로그 보다가 다른 링크를 삽입을 중간에 했을 거면 보다가 링크 클릭하고 이탈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요. 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요. 이탈하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로봇가 책정할 수 있는 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정말 큰 게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체류 시간. 머무는 시간. 근데 블로그에 오래 안 머물고 계속 뛰어나가. 그러면 로봇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별로인 블로그인가 보다. 사람들이 자꾸 안 머물고 자꾸 도망가네. 들어오자마자 자꾸 나가네. 그러면 그 블로그는 좋은 출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어떻게 나를 계산할 수 있지? 내가 좋은 블로그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아까 키워드는 명확하죠? 로봇가 연관된 단어들 좋아. 저런 거 클릭할 때 이런 걸 많이 클릭하는 게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죠. 그리고 체류 시간도 똑같아요. 블로그의 글량이 이 정도 되는데
1초밖에 안 머물렀어. 그러면 이 글 안 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럼 그 글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정도의 분량만큼 이 사람이 머물렀어? 아, 끝까지 다 읽었네? 거기는 괜찮은 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아, 블로그라는 걸 잘하려면 로봇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봇은 뭘 기준으로 나를 좋은 거라고 생각할까? 이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이 나를 어떻게 찾을까? 고객의 관점.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 블로그를 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네,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그대로죠. 제목 정하고 글 사진 문맥에 맞게 쓰고 근거들 든 다음에 밑에다가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할 때 마지막에 목적한 링크나 뭐 글감이나 뭐 지도나 쇼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넣어주고 내가 목표는 이거니까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런 게 나의 목표잖아요. 글을 쓴 목적. 그걸 이루는 기승전 목표. 기승전 목표로 결론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요거 써주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걸 우리가 태그라고 부릅니다. 태그. 태그. 태그는 뭐냐면 저 단어가 이제 태그가 고객의 사용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검색할 때. 근데 그 태그를 어디다 입력해야 되냐? 여기 없잖아요. 어디다 입력한 데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다 쓰신 뒤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발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발행 눌러보시면 거기에 태그 편집이라 그래서 태그 입력창 보이세요? 거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꼭 보세요. 글의 주제 선정이 제가 지금은 책을 아까 글감사 비율에서 자동으로 책 제목이 여기다 떴어요. 아까 전에 여기다 제가 이거 넣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넣어서 얘가 자동으로 책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만약에 맛집을 썼어요. 그럼 여기에 맛집 찾아가지고 맛집에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제별 글보기라고 하는 곳에서 동일한 주제를 모아서 글을 보게 해줘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 글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글쓰기 설정에서 중요한 게 주제 설정. 이해가시죠? 주제 설정.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을 전체 공개로 반드시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 써놓고 저기를 비공개로 하거나 이유 공개, 서로 이유 공개 해놓으면 노출이 잘 안 되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발행 설정 보시면 공감 허용 체크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값이 공감 허용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여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반드시 체크. 아시겠죠?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에 본문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저거를 본문 허용으로 안 하고 그냥 링크 허용으로 해놓으면 누군가가 저거를 이제 스크랩하잖아요. 그럼 딱 썸네일만 나와요. 클릭해서 내 걸로 넘어가. 근데 본문 허용으로 해놓으면 내가 쓴 글 전체가 그 사람 글에 그대로 스크랩돼서 복사가 돼요. 두 가지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링크만 허용해놓으면 그걸 클릭해야지만 글로 넘어가죠. 근데 클릭을 안 하면 내가 무슨 글 쓰는지 모르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의 만남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본문 허용으로 해놓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포괄 글이 내가 쓴 글처럼 전체가 다 나오니까 내가 뭘 썼는지를 보여주기는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블로그 글을 이미 다 봤으니까 내 블로그 다시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본문 허용으로 다 봤잖아 이미.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본문 허용을 그냥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 공유 허용해놔야 여러분들이 보내기, 퍼가기 이런 게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다 체크를 해준다. 그리고 태그 입력은 태그는 우리가 제목이랑 아까 전에 본문에 썼던 그 연관된 단어들 중에 고객이 검색할 만한 단어들을 여기다 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넣는다고 30개까지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10개 이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0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뭐 예를 들면 파주시 맛집, 뭐 파주 장어 맛집, 갈릴리. 네, 뭐 갈릴리 농원,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때마다 해시태그를 달아줘야 될 거예요. 네, 해시태그로 이거 파주 맞지? 해시태그로 장어. 그렇죠? 그쵸. 조합해가지고 아까 제목에 있던 단어들을 여러 개로 조합해서 다 하나하나 해시태그를 입력해서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 입력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파주 장어 맛집 하고 엔터. 파주 맛집 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 색깔 저렇게 바뀌게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소금 장어 맛집하고 콤마하고 파주시 이렇게 하면은 해시태그가 이게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엔터. 엔터 키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냥 엔터. 입력하고 엔터 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행 시간은 바로 등록도 되고 예약 포스팅도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공지글 설정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체크 가능해요. 여기서 체크돼요. 그런 다음 발행 버튼 누르시면 글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글쓰기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글쓰기 중에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글을 한번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오시는지 준비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글은 여기서 쓸게요. 여기 와서 쓰고 또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또 막 정신없으니까 와서 쓰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PC 버전으로 쓰실 거니까 제가 여기에 화면 공유를 해서 모바일로 임시 저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모바일 화면 보이시죠? 자,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앱을 설치할 거예요. 블로그 앱 저희 앱 설치 안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앱 안 돼 있습니다. 다 안 돼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하시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로 설치가 가능하신데요. 요거는 우선 설명 먼저 보고서 그 설치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보세요. 블로그 앱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블로그 앱으로 설치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가운데 세 번째에 펜 모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세 번째 펜 모양. 이게 모바일 버전에서 글쓰기예요. 글쓰기. 어렵지 않죠?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 스토어에 설치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펜 모양 누르면 됩니다. 펜 모양 누르면은 아까 우리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 모두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나오는데 아까 전에 우리 그 버튼 하나하나 배웠잖아요. 그 버튼이 어디 있느냐? 여기. 더보기 버튼 짠 눌러보시면 아까 배웠던 버튼 여기 다 있죠. 보이시죠? 요거 점 3개가 더보기. 점 3개 하시면 여기 아까 했던 게 거의 다 나옵니다.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올릴 때는 사진은 여기 있어요.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사진 누르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에 있는 너무 개인적인 사진이 많이 나오네. 그걸 누르면 바로 사진첩으로 넘어가요. 사진첩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럼 선택돼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선택을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는 와서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으면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있는 사진을 먼저 여기다 올려놓고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 누르시면 여기 저장 버튼 저장
모바일에 있는 사진을 저장을 누르시면 그거를 PC에서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진을 핸드폰에 내가 리뷰하려고 하는 사진을 반드시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여기 모바일 앱에서 저장 버튼 눌러놓고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에 내가 리뷰할 사진만 찍어서 오면 돼요. 사진과 영상. 이해 가세요? 그럼 저장까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되셨나요?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글 하나를 완성해서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해서 쓰신 글을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피드백을 좀 해드려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는 거 피드백을 드릴게요.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숙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평가로 들어간다고 했던 블로그 꾸미고 글 쓰는 것까지 중간고사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디자인을 배운 대로 할 줄 알고 글 쓰는 것까지 할 줄 아는 걸로 중간고사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글은 같이 쓸 거고 피드백은 제가 같이 봐드릴 건데 블로그를 꾸미는 것은 다 하셔야겠죠? 근데 꾸미는 영상, 강의, 링크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핑계는 없습니다 이제. 근데는 교수님 네. 실망. 실망? 저 실망이에요? 아니 아, 저 시험을 안 보잖아요. 이거를 시험 볼까요? 나는 아예 이걸 못 열어요. 여는 나 거. 이거 그 뭐지?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이